네, 시청자 여러분, 인천은 지금입니다. 네, 오늘도 활기차게 편지혜 기자와 함께 출발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좀 박승환 교장 선생님께서 먼저 인사하셔서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제 지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승환 교장 선생님 좀 아는 대로 나한테 좀 소개를 해라 그랬더니 뭐 학교 교육 박사시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교장 선생님 정도 위치까지 가면 네. 교육 전문가 박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좀 명함문을 제가 딱 와서 받아보니까 정말 박사님이시네. 네. 교육학 박사님이세요? 네, 교육학 전공했습니다. 공부 근데 좀 했습니다. 예, 대개들 교육학 박사님 하시면 학교 안 계시고 대학으로 가던데. 대학 안 가셨네요. 학교 현장이 좋습니다. 그러세요? 학교 예. 현장에서 좀 더 나은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네, 공부를 한 네. 거니까요. 예, 아직은 이제 인천 숭이초등학교 네. 교장님 계시고 지금 방송 직전에 보니까 이게 정년퇴임을 28일 날 하신다고. 명예퇴직입니다. 명예퇴직 하신다고 네, 네. 그러니까? 명예퇴직입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제가 현재 아직은 이제 교장 선생님의 신분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학교 현장의 얘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모셨는데 제가 소개하기도 전에 먼저 인사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인사할까요? 아니 학교 선생님 벌써 바로 배꼽 인사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잠시 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전 사실 선생님들만 보면 좀 제가 두려워해요. 공부를 제가 멀리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직 지금 몇 년 되셨어요? 40년 40년 됐습니다. 40년 만에 학교를 이제 떠나시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 뭐 음,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네. 제자요. 예, 예. 엊그제 아버님이 이제 네. 아버님을 보내드린 제자가 있는데요. 아이고. 예, 예. 그 친구가 그날 그 상가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셋인데 예. 선생님한테 배운 건 인성밖에 없습니다. 우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셋이 인성이 좋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예. 6학년 담임을 했는데 예. 굉장히 이제 가정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힘든 상황이었고 또 친구들한테 또 이제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졸업 그 학급 운영하면서 큰 힘이 돼줬죠 저한테는. 예. 형 노릇을 이제 한 거예요 남자아이들한테. 어. 그러면서 아이가 많이 변화가 됐고 마지막 날 그 졸업식 날 아버님이 오셔서 교실을 떠나질 못하셨어요. 너무 고맙다고. 와. 아이 많이 잡아줘서 고맙다고. 근데 지금까지도 예. 간혹 연락을 하는데 예.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그날 상갓집에 갔지만 어. 저는 인성밖에 배운 게 없어요. 와.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인성이 좋습니다. 예. 그게 교사로서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갑자기 제가 그렇게 좀 바뀌었다고 저도 교장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얘기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선생님이 들으실 네.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그 아이뿐만 아니라 생각나는 제자들은 많습니다.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을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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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이런 얘기 하려고 오늘 모신 건 아니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네. 이게 또 학교 방역 이런 게 지금 심각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죠. 네네 맞습니다. 그 오미크론 이전에는 학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많지 않았었는데 네.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하셨길래 집단 감염 사례가 드물었었나요? 실제적인 우리 학교 방역 사례를 네, 말씀을 네, 네. 드려볼까요? 일단 선생님들이 아이들 등교 시간보다 5분, 10분 미리 더 전에 전체가 등교를 하세요. 출근을 하세요. 네. 8시 20분까지 네. 출근을 예. 하시면서 교실 환기를 우선 시키세요. 음. 그리고 이제 8시 20분까지 출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환기, 둘째는 이제 학생 안전이죠. 교문을 같이 사용하거든요. 네, 차량 네, 통행하고 아이들 등교길하고 같기 때문에 음. 우선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선생님들 차량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안전 확보도 하고 그 다음에 2020년 우한 예. 코로나라고 했을 때는 예, 예. 우리가 공포였잖아요. 네. 그렇죠. 안전거리 유지해야 된다. 네. 근데 1,300명이 다니는 학교니까 네. 1,300명이 들어오려면 안전거리 유지하려면 교문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양쪽에 있는 학생들이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작은 문 2개랑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큰 문을 아이들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를 이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 선생님들이 이제 먼저 출근하셔서 환기시키는 동안에 아이들이 8시 25분부터 교문을 들어설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이제 첫째고요. 예. 그 다음에 현관마다 예. 체온계를 준비를 했어요. 예. 요즘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휴대폰 모양의 예. 그때 상당히 비쌌거든요. 근데 어. 그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선생님들도 아이들 체온을 재는 게 아무리 비접촉식 그 체온계라도 서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관에다가 들어갈 때 이제 체온을 무인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이제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해서 그걸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교실 들어가기 전에 다 손 소독할 수 있게 하고, 예. 교실에서는 발표를 가급적 중지시키고 수업도 아이들이 그 마스크 안에서 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수업을 했고,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수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수시로 체온 체크할 수 있을 때 체온 체크하게 하고, 또 교육청에서 좀 방역 요원을 또 네. 이제 보내주셔서 네. 아침 체온 측정은 물론이고, 그 아이들이 이제 교실에 들어가면 예. 각자 그 알코올 시트를 가지고 예. 자기가 사용할 책걸상, 사물함 뭐 이렇게 다 손 닿는 데를 다 알코올로 닦았어요. 그렇게 하고 복도나 화장실은 그 방역 요원들이 예. 계속 닦아주시는 거죠. 아이들 손 닿는 곳은. 그렇게 하고 급식실에 갈 때는 쉬는 시간도 5분으로. 예. 쉬는 시간 5분으로 하는 거는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쉬는 시간 5분, 수업 시간 5분을 축소를 해서 수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일 위험한 곳이 급식실이죠. 예. 급식실에서는 이렇게 이제 칸막이를, 교실에도 물론 칸막이가 있지만 급식실에도 칸막이를 해놓고 들어가면서 체온 측정하고 손 알코올 소독하고, 예. 그리고 이제 방역 요원이나 선생님들이 계속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제일 위험하잖아요. 예. 식사를 하면서 옆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못하게 항상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밥 먹고 나서 예전 같으면 제일 신나는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노는 시간인데 그걸 못하고 고스란히 교실로 들어가서 예. 나머지 수업하고, 그리고는 바로 쉬는 시간 없이, 쉬는 시간 항상 5분, 예. 5분 동안 화장실만 다녀오고, 그리고는 귀가를 하게 했죠. 그러니까 학교에 머무는 시간 줄이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마스크 체크해가면서 수시로 소독하고, 그 다음에 손 씻기 계속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안전거리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그렇게 유지했기 때문에 학교가 안전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듣는데요. 아이들 학교에서 귀가하고 나면 아이들이 사용했던 교실을 다시 또 이렇게 분무 소독을 학교 자체 내에서 플로건이라고 하는 예. 그 기구를 이용해서 예. 그 방역 요원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다 또 모든 교실을 예. 다 알코올로 닦고, 알코올 시트를 다 닦고 청소하고, 예. 그 다음에 싹 방역 그 분무 청소 소독까지 싹 해놓고 이제 가셔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주에 예. 한 번씩 전체 또 방역을 하고요. 이야.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엄청 노력했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저희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 100세, 우리는 100세 시대 120을 네. 살 수도 있지만 네. 우리 아이들은 120 시대 150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초등학교니까 예. 8살서부터 13살까지 아이들이 100년을 넘게 사용해야 할 폐를 지켜야 한다는 게 저희 첫 번째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네, 안전, 네. 그다음에 이제 돌봄, 그리고 학력까지도 학교이기 때문에 학력을 꼭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수시로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예.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의 건강, 안전, 그리고 학력, 돌봄을 잡기 위해서 그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이다. 삐끗하면은 다친다. 근데 이 칼날이 벼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예. 왜냐하면은 벼려지는 건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네. 어떤 보도된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학생들 출근할 때 이렇게 그림 좀 보고, 네. 그리고 뭐 식사할 때 그림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꼼꼼하게 1분 1분이 긴장감을 갖고 네. 이렇게 학교 내에서 진행됐다는 거를 네네.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니까 참 대단하셨네요. 예, 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가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었던 것 같으네요.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네.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것 때문에 네. 예,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인천만 해도 만 명이 넘었죠? 네. 예, 예. 13명. 네네 그렇게 지금 넘은 상황인데 정부가 교육 당국이 올 3월에는 네. 전교생을 등교시키겠다 이게 원래 목표였었죠. 그렇죠. 예. 네. 왜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래 학교는 방역으로부터 완전히 그 안전 보호 지역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시행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좀 달라진 게 전면 등교, 전면 원격 수업 이런 얘기는 그런 단어들은 사용을 하지 않았죠. 그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기준을 준 게 확진자 3%, 밀접 접촉자 15%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네. 제시를 한 거예요. 권장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을 때 3% 그 두 가지를 두 가지가 다 충족되지 않으면 전면 등교, 전체 등교. 예. 그 중에 한 가지가 충족이 되면 뭐 3분의 2 1, 2학년을 포함한 3분의 2 등교.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준을 이제 줬고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예.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예. 등교를 하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력도 학사 운영도 이제 정상적으로 하고 예. 그렇게 해라라는 이제 지침이 내려왔었죠. 잠깐요. 기준이 3%는 뭐예요? 3%는 확진자. 확진자 전체 네. 학생 수의 3%. 네. 그다음에 15%는요? 밀접 접촉자. 그렇게 했을 때 밀접 접촉자가 15%가 넘으면 전면 등교는 보류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그 학교장 권한으로 자율권을 주면서 학교가 이제 근데 그 자율권만 준 게 그 자율권만 준 게 아니라 그동안은 질본에서 했었던 어떤 그 확진자라든가 밀접 접촉자 구분도 학교에서 해라. 그 안내도 학교에서 다 해라 하면서 네네. 모든 그동안에 질본에서 했던 일까지 심지어는 이 사람이 PCR 검사 대상이다라고 하는 확인서도 학교장이 발급해서 내보내게끔 하는 우와. 학교 자율권에 아주 자율권을 크게 주셨죠. 학교장이 그 관련 서류를 발급을 해요. 네, PCR 검사 이 사람은 PCR 검사 대상이다. 이거를 학교장이 이제 학교 안에 구성원들은 그럼 그게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인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또 그래? 그럼 공문서로서의 인정을 갖는 거를 네. 그 우리 교육 전문가가 보건의 그런 영역에 넘어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됐었죠. 그 전에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이제 확진이 됐습니다라고 연락이 오면 예. 학교 안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지금은 이틀이었거든요. 확진 나오는 이틀 전에 학교 안에서의 동선을 파악을 해서 예. 그런 것들을 그 보건소로 보내줬어요. 예. 그럼 보건소에서 어떤 학생들은 밀접 접촉자가 되고 여기는 예. 단순 접촉자다 이러면서 그 보건소에서 다 안내가 갔거든요. 예. 학부모님들한테. 그러면은 학부모님들이 그쪽이 전문가니까 그쪽에서 오는 걸 보고 우리가 밀접 접촉자다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학교로 넘어온 상황이에요. 그냥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사령관으로 하고 그 네. 안에서 애교, 군사, 문화 다 그냥 권한 줘버리고 네. 그냥 해주지.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 15%의 어떤 그 기준선 정한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예. 그거에 대한 기준선 정한 거에 대한 확인과 분석은 학교장이 해라. 학교에서 책임지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학교의 예를 든다면 3%면 69명이에요. 우리 예. 학교가 1,300명이거든요. 네. 69명이 확진이 됐을 때 뭔가를 움직일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 15%면 밀접 접촉자가 169명이 저희 예. 기준이에요. 숫자로 그 교육부에서 준 수치로 봤을 때 밀접 접촉자가 169명이 나왔을 때 예. 이게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가 됐을 때 부분 등교도 3분의 2냐 2분의 1이냐 전면 원격 수업이냐 예. 아니면 전면 등교냐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 학교 안에서 69명의 확진자 그 다음에 169명의 그 밀접 접촉자가 나온다는 건 이미 번질 대로 번진 다음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부담감으로 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질본에서 했던 어떤 안내 이런 부분들을 다 담임 선생님들이 떠맡는 거예요. 보건교사랑.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과연 확진자가 하나만 나오는 학급에서 그 수업이 가능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그렇죠. 그걸 우리가 판단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안내했을 때 학부모님들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될까?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네.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었죠. 자, 지금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정부가 다 발표한 거거든요. 정부에 발표한 거를 유인물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니까 네. 방역 관리를 강화를 하는데 저기 보면 뭐 계속 해오긴 해온 거예요. 학교 나름대로요. 계속 보건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자율 적용, 뭐 코로나19 임상 증상 검사 격리 해제. 네, 그다음 페이지 한번 줘보세요.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관리를 강화합니다. 지금도 저렇게 해오고 있었던 거죠? 급식실, 체육관, 양치실 다 맞습니까? 양치는 네.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예. 멈춘 상태죠. 아. 마스크를 벗는 일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이외에는 마스크를 벗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감각과 전혀 관련 없는 지금 내용이 지금 게재되어 있는 거네요. 양치를 하는 학교나 유치원도 있지만 네. 아주 못하게는 안 했으니까. 근데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아. 그게 이제 구성원들의 결정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 코로나 이후에는 학교에서 양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방역 체계 전환에 맞춰 등교 기준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랬습니다. 저게 교장 선생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였습니까, 저게요? 아까 그 말씀드린 저기 제가 좀 시력이 안 좋아서 정확하게 그 개인적인 부분인지 예. 아니면은 내가니까 저건 학생 개인인 것 같고요. 학생 그 개인 옆에는 나의 동거인 이렇게 되어 아, 있습니다. 네네 예. 동거인이 나오는 경우요. 예.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고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내가 확진자일 때는 7일간 이제 격리된다. 아. 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제 이 예. 부분은 그 전체 그 일반 국민들하고 네.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내가 확진자일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거나 미완료자는 7일간 네. 격리를 하고요. 등교가 중지되고요. 예. 그 다음에 내가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 접종 완료자이면 수동 감시 대상자가 돼요. 아. 그래서 음성이 나오면 자가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음성이 나오면 학교도 등교할 수가 있고. 가능한 거죠. 네. 네. 그리고 미완료자일 경우에는 7일 격리되면서 등교는 완전히 중지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내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일 경우에 그러니까 접종 완료자는 수동 감시 대상이 돼서 7일간 수동 감시 대상이 되지만 음성 네. 자가 진단이라든가 해서 음성이 나오면 등교가 가능해지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이면서 미완료자이면 내가 이제 접종 예. 미완료자이면 7일간 격리되면서 등교가 중지되고요. 예.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동거인이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는 접촉 완료자든 미완료자든 격리 기간 없이 네. 등교가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학교는 우리 학생들은 거의 접종을 안 하는 학생들이 많지요. 많죠. 예, 대부분이니까 지금 굉장히 네. 저 상황에서 최고 그 모델 구조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이렇게 갔을 분이 없을 건데, 네. 그죠? 네. 동거인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은 확진이 되면 7일간 격리를 해야 되고, 네. 이제 이런 판단을 보건당국이 아니라 학교에서 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은요? 그렇죠. 여기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예, 예를 예. 들어 이제 이렇게 해서 학교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음성이 나왔을 때예요. 네, 네. 내가 우리 동거인이 내 동거인이 확진이지만 네. 내가 음성이 나왔을 경우 예. 이런 경우에는 내가 주사를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에 따라서 접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등교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내가 확진일 때는 뭐 무조건 못 하는 거고요. 네네. 이럴 경우에 내가 밀접 접촉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내가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어요. 예. 네네. 그래서 학교 나왔어요. 네. 예. 이틀 뒤에 또 했어요. 또
음성이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근데 닷새 만에 혹은 일회 만에 네. 양성으로 확진되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미 집단으로다가 감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증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겠죠. 맞아요. 무증상으로다가 네. 지금 현재 양성인데 결과는 양성인데 무증상인 아이들이 있어요. 네, 네. 이런 아이들은 모르고 이제 지금 실제로 2월 달에 등교했던 학교들에서 일어났거나 학교 운동부 아이들의 경우에 한 아이가 확진이거나 밀접 접촉자가 돼서 그 주변 아이들이 같이 검사를 했어요. 음성이에요. 예. 그래서 확진자는 들어가고 같이 나와서 운동하고 같이 수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3일 지나 닷새 지나면서 확진이 이제 2명, 3명 나오더니 1회째 되는 날은 막 10명. 이렇게 되면서 집단 감염이 되는 이런 사례가 생기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여하튼 그 과정이 뭐 이런 사례 저런 사례 뭐 하도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네. 정부가 또는 세계가 지금 나라가 다 바뀌고 이상해지고 있으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요. 예, 막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선생님들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판단의 기준 네. 그리고 어떤 처치의 기준 이런 걸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걱정을 저는 들어요. 선생님들이 네네. 지금 해야 될 일이 새 학기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응. 그 뭐라고 돼? 또 애들도 돌봐야 되고 아까도 지금 보니까 수업도 네. 하셔야 되고 하다못해 출근해 가면서 안전 때문에 차도 미리 와서 빼야 되는 것까지 다 일인데 이게 과연 병행하면서 가능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죠.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감염이 지금 확산세기 때문에 네, 네. 교직원들도 그 확진이나 밀접 접촉자가 돼서 격리 대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졌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출근하지 못하시는 선생님이 집에서라도 원격 수업이라도 해 주시면 네. 되는데 그렇게도 못할 경우에 그 선생님을 대체할 수 있는 교사들 없으면 학교 안에서 뭐 전담 교사라든가 타교과 교사락도 이제 들어가는데 네. 그 공석이 많이 생길 경우에는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교육부에서는 그 대체 인력 풀을 네. 교육청마다 이제 구성을 해서 예.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학교가 어려워지면 보내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인사이동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인사이동 일어나고 나서 저희 학교도 5분 이상의 기간제 선생님을 지금 모셔야 되는데 쉽지 않게 구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선생님들도 있으시잖아요. 예. 다양한 일로. 그럴 때 그 선생님들을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게 저희가 이제 기간제나 강사 선생님들을 구하는데 그것도 지금 버거운데 예. 과연 이 인력풀을 구성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걱정스럽죠. 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할 때만 해도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더 지금보다 상황이 엄청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마 교육 당국에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금주 초에 교육 당국이 급기야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원격 수업입니까? 네, 원격 수업 가능하다. 가능하다. 1주, 2주를 이제 1주, 2주까지는 원격 수업이 가능하다. 2주까지는 네, 네, 계속이 네, 네. 아니고 신학기에 2주까지는 네, 2주까지를 지금 이제 저기 기간으로 보고 예. 그다음에 그동안은 3%, 15%와 상관없이 예. 전면 원격 수업도 가능하다. 아, 이렇게 그건 이제 학교장 발표를 판단에 했죠. 의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장 판단이라고 하면 구성원이 같이 이제 가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 학교도 어제 오후서부터 예. 안내를 해서 지금 그 학부모님들의 의견, 선생님들의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조치입니까? 다행스럽죠. 오늘 저도 17만이라는 이야기 듣고 예. 정말 어제도 그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는 얘기 듣고 예. 안심을 했는데 오늘 17만이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주 후에는요. 2주 후에는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금 전문가들은 3월 초, 3월 중순까지가 제일 많이 정점으로 발생할 보니까. 정점을 이제 보고 있는데 학교가 그 시기를 피하면 이제 조금은 안심하고 학생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걱정되는 건 예. 그렇게 돼서 학교가 만약에 등교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정점을 찍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도 예. 아까 맞습니다. 살짝 했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께서 예. 너무 적절한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예, 이거 그러세요.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제임스 피님께서 질본이 포기한 건가요? 어. 잠복기에 대해 질본이 몰랐던 거죠. 음. 잠복기를 무시한 방역을 그동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 앞서 보내신 분들도 네, 소개를 해주시죠. 그리고 또 예. 제임스 피님께서 인천방송 구독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예, 네. 구독 방법은 아시죠? 빨간 거 이렇게 누르시더라고요, 단점. 네. 교육은 인성이어야죠. 요즘은 모르겠는데 공부만 잘하면 모두가 용서되는 시대가 있었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인성 아까 와닿았었는데 네, 그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리송도님께서는 학교 교직자라기보다는 음. 보건소 직원이 된 듯한 맞아요. 상황이었네요. 예, 예. 고생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라독대님께서 절체절명의 시국에도 음지에서 노력해주신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아 왔었다는 생각에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예.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는 줄은 전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방학 되면 선생님들이 일찍 퇴근해서 좋은 직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저 은행도 그렇잖아요. 4시 요즘 4시 네. 문 닫더라고. 3시 반 닫는 데도 있던데 그 후에는 문 닫으니까 일찍 가서 좋겠다 했는데 사실 안에 들어보면 뭐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맞아요. 학교도 비슷한 상황이죠. 그럼요. 예, 그런 것 같은데 또 이외에 이렇게 방역과 관련돼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오셨다는 것 사실에 저희가 놀랬고 또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뭐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죠? 맞습니다. 응. 그럼 교장 선생님께서 방역 당국에 바라시는 뭐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질본에서 해야 할 일은 보건 당국에서 해야 할 일은 보건 당국에서 해주는 것이 물론 쉽지 않은 상황인 거 알아요. 지금 17만 정도 나올 정도면 보건 당국은 이미 과부하 상태인 것도 아는데 이제 보건 당국에서 해야 할 부분은 보건 당국에서 네.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예. 이렇게 학교에다 넘겨줄 거면 코로나19 담당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일교 1인씩 이런 상황에서는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전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빨리 훈련을 시켜서 아까 2주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셨죠. 네, 네. 제가 처음 그 2월 첫 주 이렇게 이런 그 3% 저게 나와 15% 나왔을 때부터 계속 그 언론을 통해서 주장했었던 것이 코로나19 담당 인력을 빨리 훈련시켜서 예. 역학조사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1교 1인 정 안 되면 2, 3교 1인이라고 보내달라 그랬는데 이제 2, 3개교가 아니고요. 네. 1교 1인의 코로나 전문 인력을 방역 인력 말고 네. 보내주셔서 학교에서 모든 코로나를 총괄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 방역 인력이 학교가 크다 보니까 19명, 21명 막 들어와요. 네. 그럼 그분들도 그 전에도 이전에도 우리 아이가 뭐 학원에서 선생님이 확진이 되면서 격리가 들어가야 돼서 저 못 나갑니다. 아니면은 가정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21명의 그 방역 요원들이 뭐 개인적으로 이제 못 나오는 날이 생기면 네. 그거를 수업하다 말고 선생님들이 대체 인력을 막 구하고 아니면 이제 그 방역 팀장 어머니께 연락드려서 막 대체 인력들을 구해주시고 하는 일들을 담당 교사 그 다음에 이제 부장 교감 선생님이 막 일을 나눠가면서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선생님들이 감당하기는 힘들어요. 네. 그리고 좀 더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기간이 2주가 지금 벌어졌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빨리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그런 그 코로나19 관련 저기를 훈련을 시키셔서 예. 그런 인력들을 학교에 보내주시고 역학조사라든가 음. 모든 전문적으로 해서 이 사람 PCR 검사 받아야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19를 이렇게 학교장을 도와서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요. 보건교사에게 넘기기에는 이게 확산세도 커졌고 예. 보건교사는 코로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안에 등교하는 다른 아이들의 그 치료까지도 지금 겸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확진자를 만났거나 이걸 조사하는 그 방역 그 역학조사를 하는 교사가 학생들을 또 만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지금 기준에서는 방역 담당하는 이 코로나 담당자는 가급적이면 학생들과 안 만나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제일 지금 바라는 바는 바로 그겁니다. 예. 빨리 훈련을 시켜서 학교에 그 코로나19 담당자를 하나씩 배치를 해달라는 예. 그러니까 큰 학교일수록 더 절실할 것 같은데요. 정부가 방역 전문가, 학교 보안관식으로
우리 학교 방역 전문가를 빨리 양성해서 현장으로 급파해달라. 네. 이게 지금 학교에서 간절히 요구하는 아주 긴급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이 또 네. 댓글을 좀 보내주셨어요. 사랑이 1님께서 학교 현장에서 정말 애쓰십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주인공을 찾는 아이님께서는 방학 중에도 교사들은 새학기 준비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오늘 제가 선생님 때 많이 들었어요. 예. 마치 물밑에서 물질하는 백조처럼요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랑이 1님께서 음. 멋진 교육 철학을 인천에 펼치실 수 있길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그 학교 역시 현장에 계신 선생님 모시니까 너무도 생생하고 이것처럼 그동안 어느 뉴스 어느 보도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생생한 말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우리 기장 선생님께서 명퇴를 신청하셨는데 제가 그럼 집에서 좀 편하게 다음 일을 구상하시겠네요 했더니 지금 긴급한 상황인데 집에 어디 가 있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불과 며칠 안 남으셨는데 학교에 계실 날짜가 나 같으면 짐 싸갖고 집에 쉴 것 같아 놀러 다니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 지금 그러시네요. 마지막 순간까지 학교에 계시겠다는 얘기네요. 어차피 지금 학교는 네. 2022학년도 개학을 준비하고 있고 2022학년도 네. 교육과정을 예.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네. 이제 방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방역이 아니더라도 새 학년도 준비를 이제 한참 하고 있는 시기인데 당연히 이렇게 또 국가 위기에 이 방역 사항이 있으면은 뭐 제가 공무원 생활이 40년째잖아요. 예. 몸에 익은 건 뭐 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니까. 예. 28일까지는 제가 네. 승희초등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승희초등학교의 교장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자리에 흔쾌히 승인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박승란 교육학 박사님께 감사를 좀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인천은 지금 네. 오늘은 우리가 선생님들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많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죠? 맞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보다 나은 또 소식 그리고 인천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식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힘차게 눌러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